자, 고개 드시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점수가 보니까 평균이 75.5인데 왜 이렇게 높아요, 여러분들? 운전사 분들 75.5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하셨고, 그 다음에 그 최고점은 97.5가 두 분이 계시네요. 아, 저 9029하고 7512, 249, 7512, 2490. 한 사람 또 저 029029. 그래 역시 그래. 저 우수한 학생들은 이따가 끝나고 저 뭐야 그 전화번호를 따야 되겠구만. 왜 그러냐면 저기 뭐야 시험 당일날 그 저 난이도 어땠는지 연락해주는 저기로.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조용히 하고. 자, 3주차 문제가 3주차 문제가 어떻게 4주차가 조금 더 3주차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높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특강도 하고 총적인 특강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지 역시 잘 나와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젊은수에 뭐 자만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항상 계속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끝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벌써 이제 드디어 마지막 4주 이제 수업은 이제 정규 수업은 이제 딱 한 번 남았는데.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가셔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서 가세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이제 맨 마지막 시간 제가 문 앞에서 기다리려고 하는데 그냥 가버리는 분들 계시죠? 그 잠깐을 못 기다리고 서로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서로 그 마지막으로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가야지. 그냥 그 잠깐을 못 기다리고 제가 저기 잠깐 나가서 이렇게 서 있으려고 하는데 그 잠깐 몇 초를 못 기다리고 그냥 가버리신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같이 마지막 인사도 하시고 또 기를 받으시고 가시고 또 인강 수강생 여러분들도 또 저의 응원을 받고요. 자, 3주차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3주차 1번 문제부터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자, 1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2021년도에 부동산 관련 조세 물납과 분할납부에 관한 내용이 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는 모두 허용되는 조세는 재산세만 해당된다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들.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는 뭐만 재산세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광고 드리면 뭐 온라인 인강 수강생들은 제가 수정해서 올리겠지만 여기에 해설을 그 파일을 잘못 보냈어요. 저 작년 거 그 파일을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서 수정하긴 했는데 제가 수정을 제대로 안 한 게 파일이 엉뚱한 게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엉뚱한 거 잘못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설은 다시 제가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해설 잘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해설지가 그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수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강의를 잘 들으시고 인강 수강생들은 제가 수정해서 올릴 거고요. 다시 봅니다. 다음은 1번 지문이요. 하여튼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는 모두 허용되는 조세는 재산세만 그렇고 국세에서 뭐만 상속세만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됩니다. 2번 보니까 건축물분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400만 원인 경우에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200만 원을 9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요거요. 재산세 우리 물납과 분할납부는 앞선 회차에서 나왔었는데 조금 응용해서 이제 나온 건데 우리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자 400만 원이다. 그러면 분할납부에서는 항상 납부할세액 이렇게 나와요. 납부할세액이 400이다 그러면 500 이하, 500 초로 나누죠. 재산세 분할납부 처리 기준이요.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으니까 그 처리 기준 금액은 배예요. 그래서 500 이하, 500 초로 나눠서 500 이하일 때는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납부니까 납기는 최소 얼마요? 250 내고 나머지 금액. 그래서 얼마요? 최대 150만 원을 분할납부할 수 있죠. 그래서 납기내 건축물분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고 이때 얼마요? 250만 원 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250만 원 초과한 금액이니까 나머지 9월 30일까지 얼마요? 150만 원을 최대 분할납부할 수 있다. 그래서 재산세 우리 납부할세액이 400이다. 최대 분할납부하는 금액 얼마? 150만 원. 우리가 딱 이거 사례를 아예 외우더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이니까 9월 30일까지 분할 납부요. 150만 원 맞고 그 다음에 요 9월 30일까지는 맞고요. 어떻든 간에 요 금액이 틀렸습니다. 금액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3번 보면 토지분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1,400만 원인 경우에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700만 원 납부하고 나머지 700만 원을 11월 30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분할 납부 500 이하 500 초과로 나와서 5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절반 최소한 납기 내고 나머지 절반까지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죠. 1,400이니까 원래 납기 내 토지분 재산세 9월 달에 절반 700만 원 납부하고 납부기한제로서 2개월이니까 11월 30일까지 나머지 70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맞죠 여러분들? 절반까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 4번이요. 주택분 재산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할세액이 400만 원이다. 종부세도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죠. 그래서 처리 기준 역시 배입니다. 500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 500 이하일 때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납부할세액이 400이면 원래 종부세요. 납기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죠. 자 이때 250만 원 차감한 금액, 뺀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은 납기 내 250 납부하고 나머지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 뺀 나머지 금액이니까 최대 얼마요? 150만 원을 종부세는 분납기한이 납부기한제로서 몇 개월이에요? 6개월. 그러니까 다음 연도 6월 15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분할 납부기한은 딱 정해져 있어요. 종부세 납기가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무조건 12월 15일 1일부터 15일까지죠. 그러니까 납부기한 지나서 12월 15일 지나서 6개월이니까 분납기한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연도 무조건 언제? 6월 15일까지요. 나머지 150만 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종부세 양도세 분할 납부는 돼도 물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아무리 꼬셔 넘어가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봤습니다. 자 1번 문제 2번이 정답이고 틀렸고요. 2번 문제 봅니다. 2번 문제를 보시면 지방세 기본법 및 국세기본법상 납세무 성립 시기가 동일한 세목으로만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요. 소득세. 자, 납세무 성립 시기 언제입니까, 여러분? 소득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고. 그래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라는 게 언제예요? 12월 31일. 그때 소득세는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시세 같은 세금들은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들은 어느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소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소득을 얻은 때이다. 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다. 소득이 발생한 때다. 양도한 때다. 아무리 꼬시 넘어가면 안 되고 소득세는 어느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언제입니까?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일, 이거 기억하라고 했죠?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요. 그래서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일 기억하고 그냥 소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언제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1일이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사업소분 주민세는 어느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까? 네? 사업소분 주민세 과세 기준일인데 언제입니까, 여러분? 7월 1일이고 7월 1일이고. 재산세 그리고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종부세 얘네들은 언제입니까? 과세의 기준인데 언제다? 6월 1일이고. 자 이렇게 해서 납세무 성립 시기 동일한 거예요.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칠 때 성립 시기 같은 거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종부세 납세무 성립 시기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5번 정답이고 3번 문제 봅니다. 3번 문제는 국내 소지하는 주택에 대한 부동산 세목별 내용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독립화업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주택과 관련해서 또는 안 나오더라도 관련한 것들 내용들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먼저 고급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한다. 우리 지방세 취득세에서 사치성 재산 취득했다. 어떻게 중과세합니까?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몇 배? 4배 합한 세율이요. 맞고요. 고급 주택 사성사니까. 일대 올해 개정 내용이죠. 고급 주택의 가액 요건은
취득 당시 시가총액이 얼마? 6억 원을 초과해야 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고급택의 가액 요건 얼마이고? 9억 원. 9억 원으로 개정이 됐죠? 자, 그래서 올해 고급택의 가액 요건이 개정이 됐다는 거. 얼마 초과로? 9억 원 초과로. 그래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고급택의 요건이 나눠지는데, 그럴 때 그냥 듣기만 하세요. 단독주택의 고급택 요건은 건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331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엔드 취득 당시 시가총액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 고급택이고, 대지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662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엔드 주택 취득 당시 시가총액이 9억을 초과할 때 고급택이 되고, 또 단독주택인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설치만 되어 있다고 고급택이 아니라 가액요건과 결합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으면서 주택 취득상 시가총액이 얼마? 9억을 초과할 때 고급택이 되고,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은 설치만 되어 있으면, 하나만 설치되어 있으면 뭐가 된다? 고급택이 됩니다. 자,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은 가액요건과 결합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고, 공동주택의 고급택 요건은 집 지어놓고서 공동주택은 분양광고하는데 왜 합니까? 이사오라고. 그래서 단층형 공동주택 245 제곱미터죠. 그래서 245 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엔드 주택 취득당 시가총액이 9억을 초과할 때 고급택이 됩니다. 하여튼 가액 요건이 올해 개정이 되는데 취득당 시가총액이 얼마?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라는 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입니다. 기준시가 8억 원이며 연간 임대소득이 600만 원 미만인 공동소유주택, 갑집은 60%, 을집은 40%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가배주택으로 계산하지만, 맞습니까, 여러분? 네? 임대할 때 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는 임대할 때는 자, 공동소유주택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한다고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는 게, 이게 공동소유주택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다만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의뢰주택으로도 계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인데 지분율이 30%를 초과한다거나,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인데 지분율이 30% 초과하거나, 아니면 연간 임대소득이 600만 원 이상일 때, 600만 원 이상일 때는 이렇게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고가주택도 아니고 연간 임대소득이 600만 원이 넘지 않으니까 공동소유주택은 누구의 주택을 계산한다?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맞고요. 앞동네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럼 양도속세죠?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여 1세대 1대 비과세로 판단한다. 자, 그래서 공동소유주택 우리 총정리 이런 특강 안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꼭 듣고 시험장 하시길, 익히고 시험장 하시고요. 수강하고 내용을 익히시고, 그럴 때 우리 이론 마무리 총정리 축축계 특강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서 공동소유주택 역시 또 비교해 드렸습니다. 공동소유주택은 종합부동산세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는 지분이 크든 작든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로 계산해요. 근데 부동산 임대업에서만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죠? 앞동네도 맞고 뒷동네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 1대 비과세 주택수 판단할 때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지분이 크든 작든. 그래서 3번 맞습니다. 4번 보면 법령이 정하는 별장은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 포함하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재산세 대상의 별장 포함하죠. 주택분 재산세, 그러면 별장과 별장 이외 주택으로 나눠서 별장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 포함하는데, 종부세에서는 어떻게 한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미 재산세에서 4% 고율과세했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니까 제외하고. 5번이요. 주택을 신축한 이후에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유상 취득하는 경우에 잔머리 굴린 걸 막기 위해서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보지 않고 일반 토지 취득으로 봐서 일반 토지 취득에 대한 세율을 4%를 적용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바꾸면 이거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의 부속 토지로 봐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정한다. 이러면 틀려요.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정한다는 걸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고요. 자, 그러면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4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셨어요. 4번 문제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틀리셨는데
다음은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내용이 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초과 환급이나 징수에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다가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얼마씩 적용됩니까? 1일 0.02%, 10만 분의 25로 적용되고요. 시험에서는 10만 분의 25 이런 식으로 나와요. 법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3, 국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제가 납세고지서라고 돼 있으면 항상 여러분들은 그냥 국세는 납부고지서로 바뀌었기 때문에 납부고지서로 알아서 새겨 들으시면 됩니다.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 즉 무슨 얘기냐? 우리 납부고지 후에 납부지연가산세 국세요. 고지서 바꾸서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났다. 지방세나 국세나 고지서 바꾸서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몇 프로? 3% 까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납부지연가산세 3%요. 그 다음에 1일 0.02% 이렇게 적용됩니다. 3% 깔고요. 3번 위 일리를 적용할 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이 5년을 초과한다. 그러면 언제까지로 합니까? 5년으로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5년까지.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지방세 납세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지방세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났다 그러면 3% 일반가상 깔고 재산세요. 그 다음에 납부기한 지나서 한 달씩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몇 프로씩? 0.75%씩 중과세금 적용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까지. 그런데 국세는 60개월이면 5년이죠. 국세는 언제까지? 5년까지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봅니다. 지방세는 찬합한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일 때 중과세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 한번 보겠습니다. 국세는 찬합된 국세 납세 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동그라미 1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국세는 찬합한 국세 얼마 미만? 100만 원. 이거 30만 원 아니고 100만 원 미만일 때 납부지연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방세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3% 깔고 한 달씩 지날 때마다 0.75%씩 중과상금. 요거 찬합한 지방세 얼마 미만일 때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는다?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고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일 때 납부지연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법정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까 동그라미 1과 2를 합한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된다. 즉 종합부동산세 원칙적으로 납부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몇 프로? 3% 깔고 그 다음에 1일 0.02%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납부 고지 후에 납부지연가산세는 똑같아요. 지방세 가산금처럼 3% 깔고 그 다음에 국세는 일별로 1일 0.02%. 그 다음에 지방세 가산금은 어떻게 적용되냐? 3% 깔고 월별로 한 달씩 지날 때마다 0.75% 차이점 우리 비교해서 봤었습니다. 여러분들 특강급에서도 그렇고. 자,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보시면요. 5번 문제. 자, 5번은 아니 그럼 5번이 많이 틀렸구나. 5번이 자 5번이 많이 틀리셨구나. 번호를 잘못 봤네. 4번이 73% 맞으셨고 5번이 많이 틀리셨구나. 5번이. 자, 다음은 국세 및 지방세 우선권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재산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한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네. 왜냐하면 재산세는 어떤 세금이니까? 당해세.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기 때문에 설정일자 관계없이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법정기일이라는 게 뭐냐면 법정기일은 피담보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인데 이 법정기일이 신고 납부할 때는 신고일이고 그 다음에 고지서가 발부될 때는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우리가 법정기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자, 그러면 저당권이나 질권 등이 법정기일 전에 설정이 되면 이것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과 비담보 채권과 조세 채권이요, 국세 지방세와의 우선 여부를 따져보면 어떤 게 우선한다고요? 피담보 채권하고 세금하고? 예? 어떤 게 더 우선해요? 피담보 채권이 더 우선합니다. 법정 기일 전에 설정됐으니까. 근데 법정 기일 후에 만약에 저당권, 질권 등이 설정돼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세금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우선합니까? 이때는 세금이 더 우선합니다. 근데 설정일자 관계없이 항상 이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라고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요. 그 부과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당해세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 어떤 거냐? 이거 알고 있는지 계속 물어봤잖아요. 어떤 겁니까?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양, 건축물 보유할 때 부과되잖아요. 건축물 선박 보유할 때.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요. 지방교육세인데 재산세나 자동차세 부가세일 때요. 제가 자동차세는 생략할게요. 그리고 부가세들은 그때가 다르죠. 취득세 부가세일 때는 당해세 아니에요. 지방교육세가.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본세에 따라서 당해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요. 주로 얘네들 보유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들이죠. 그리고 상속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증여세. 얘네들이 당해세로서 설정일정 역시 항상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재산세는 당해세니까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피담보 채권보다도 우선하고요. 지방세, 가산금, 체납수은비는 담보가 없어도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게 국세,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납세 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 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 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여러분, 조세들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할 것이냐? 국세가 지방세보다 우선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국세와 지방세는 순이 같아요. 동순이에요. 자, 그럴 때 조세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할 것이냐? 먼저 담보 있는 조세가 1등입니다. 담보 있는 조세가 1등이고 2등이 압류한 조세, 자, 그 다음에 3등이 뭐라고요? 3순위는 교부 청구,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로 이렇게 조세 순서가 정해집니다. 자, 그래서 압류한 조세는 담보 있는 조세 어떻게 한다? 우선하지 못합니다. 근데 29회 시험 때 반대로 압류한 조세가 담보 있는 조세에 우선한다고 바꿔서 나왔었고요. 자, 조세들 상호간의 순위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국세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강제 징수비 1등, 2등이 국세 가산세 지원, 3등 가산금의 순서로 한다고. 틀렸습니다, 이거. 자, 4번 정답인데 왜 틀렸어요? 그렇지. 국세는 가산금 없어지고 가산세입니다. 가산세. 그래서 국세 징수비 징수 순위는 1등 강제 징수비, 2등이 국세 가산세 지원, 3등이 뭐라고요? 가산세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구별하고요. 지방세하고 여러분들. 지방세 징수 순위는 지방세는 어떻게 순서가 정해지냐? 지방세는 체납처분비 1등, 2등이 지방세, 3등이 가산금 이렇게 정해집니다.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고 국세 개정 내용과 비교합니다. 4번 정답이 5번 법정기일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임차를 갖춘 임차보증금이요. 얘네들 지방세 어떻게 한다? 세금보다 우선합니다. 법정기일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임차를 갖춘 임차보증금은 지방세 우선합니다. 우리가 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요. 우선변제 중개사법 배우는 여러분들 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은 이거는 무조건 국세지방세가 무조건 우선하는데 다만 그 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임차보증금은 법정기일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임차를 갖췄을 때는 세금보다 우선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여러분들 완벽하게 이제 이런 내용들 국세 지방세 우선의 원칙 요거만 딱 알고 있어도 답 고르는 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또 나오더라도 그래서 딱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5번 받고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6번 문제는 100% 담아졌네 여러분들. 100% 담아주셨어요. 일단 오늘 응시한 사람들 중에서는 100% 담아주셨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6번 봅니다.
요것도 동영 1주차에서는 정답을 못 고르신 분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제는 다 고른단 말이죠, 여러분들. 취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아니고 원칙적으로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며칠이요? 60일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증여로 인한 취득도 포함해서 증여 포함해서 취득세는 며칠 내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런 때는 언제까지요?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는 지자체에 취득세를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등기소 갈 때는 그런 건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 취득세는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X입니다.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금 완납일로부터 아니고 언제입니까? 허가일로부터 60일입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요. 자,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에서 허가일 전에 만약에 대금이 완납이 됐다. 양도소득세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네, 양도소득세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을 때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건 취득세에서 허가 전에 대금 완납됐을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대금 완납일로부터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네, 아니고 허가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 그래서 이거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양도세 헷갈리면 안 돼요. 토지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니고 자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신고기한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3번 정답이고요. 4번 봅니다. 취득세가 과세되는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중과산세, 산출세의 80%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취득세 중과산세요. 일반 가산세와 달리 가산세를 무겁게 매기는 중과산세. 취득세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그러면 조세 포탈로 작성했죠. 중과산세 정합니다. 산출세액이 80%예요. 근데 다만 중과산세를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러냐?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산세 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산세 정하지 않는데 다만 예외가 있어요. 등기를 요하지 않는 골프연금 같은 이런 회원권은 골프, 콘도, 헬스골프,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같은 회원권은 등기를 요하는 재산 아니지만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을 때 회원권은 중과산세를 적용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합니다.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아요.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공시방법을 등기등록으로 요구하지 않았겠죠. 근데 회원권은 예외라는 거. 그 다음에 간주취득이요. 토지 지목 변경, 차량 계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 과점주지 주식 취득 같은 간주취득은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그래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지목 변경 같은 경우에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또 등기를 요하지 않는 재산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데 다만 회원권은 중과산세를 적용하는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 6번 자, 꼭 다 알아셔야 되는 지문들입니다, 여러분들. 3번 정답이었고요. 뭐 작년에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마지막 그 9월달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론 총정리 마무리 특강 우리 한 거 꼭 반복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동영 모의고사 사회분하고 백선 문제 보시면은 세법은 거의 거기서 여러분들이 지문이 자 10개에서 12개는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도 역시 보면 뭐 꼭 정답 지문이 일치하지 않아도 나왔던 지문들이 결국은 또 시험장에서 다 대부분 다 나오고요. 그래서 의의 범위에서 나오는 그 한두 문제 뭐 이런 것들
또 5개 지문 속에서 제가 강조하지 않았던 것들이 한두 개 들어있고, 자, 그럴 때 배운 것에서 잘 지식으로 문제를 풀면은 무난히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제도 어떤 곳에서 어떤 수강생 분들이 얘기하는데, 한 명은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저 8월 달에 이제 2차 포기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 공부 자체를 1차도 그렇고 중개사 공부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이 9, 10월 달 마지막 강의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제 점수가 이제 뭔가 희망적으로 올라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시 그래서 요즘은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마지막 9, 10월 달 전범위로 공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안 나오는 분들도 끝까지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당부드리고요.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6번 문제 3번 정답이었고 7번 문제 봅니다. 7번 문제는 그냥 지문이 굉장히 길죠? 이거 혹시나 하는 거니까 그냥 작년에 우리가 개정된 지방세법 취득세 우리 중과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문제 7번에 이걸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법인의 취득 등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이거를 법인이 주택을 취득했을 때 문제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제목 자체가, 법 규정 자체가 법인의 취득 등 취득세 중과, 그러니까 법인이 꼭 취득한 것뿐만 아니라 법인이 취득한 것뿐만 아니라 개인이 다주택 취득했을 때도 그 관련한 내용이 다 포함되는 문제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법인이 취득할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법인의 취득 등 돼 있잖아요, 이렇게.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설명한 내용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이렇습니다. 단 조정 대상 지역 공고 이후에 유상 취득하면 2021년 9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이다.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는 조정 대상 지역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11조 1항 7호 남목의 세율이요. 이게 뭐냐면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농지 외의 것을 유상 취득했을 때 세율이에요. 그게 몇 프로예요, 이게? 이 세율이 몇 프로예요? 4%. 4%. 이 4%를 표준 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이 4%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이 4배면 중과기준세율은 취득록세 통합하면서 조정세율이죠? 몇 프로예요? 2%. 2%에 4배니까 몇 프로? 8%에다가 4%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가 됩니까? 12%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런 표현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요. 법인이 주택을 유상 취득했을 때는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냥 12%로 기억합니다. 시험에서 혹시 나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으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12% 기억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 관계없이 몇 프로다? 12%다. 다만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방세법 11조 1항 7호 남목의 세율을 4%를 표준 세율로 하여 여기다가 중과기준세 몇 배? 4배 합한 세율을 정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12%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세대 2주택. 법령 규정은 일식 2주택 제외하고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중에 따른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과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또 조정 대상 지역 외 1세대 3주택인데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에 소재합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과 조정 대상 지역 외 1세대 3주택은 몇 프로로 취득세 중과세 한다고 했어요? 8%. 그럼 8% 중과세 할 때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 똑같아요. 지방세법 11조 1항 7호 남목의 세율, 이거 4%죠? 이걸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 4%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2배니까 2%의 2배니까 4%죠? 합하니까 몇 프로? 8%가 됩니다. 합한 세율을 정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과 조정상 지역 외 1세대 3주택은 몇 프로로? 12%로 아이고 말이 나간다. 8%로 중과세하고 8%. 그 다음에 3번이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즉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과 그 다음에 1세대 4주택인데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이요. 조정상 지역 외 1세대 4주택과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은 몇 프로 중과세입니까? 12%. 그래서 똑같아요. 12% 중과세하는데 지방세법 11조 역시 1항 7호 남목의 세율 4%를 표준세율로 해서 그 4%에다가 역시 중과기준세 몇 배? 4배 합한 세율을 정합니다. 그러면 12%가 됩니다. 4번입니다.
동그라미 1부터 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부동산 거래 신고기하는 법률 규정에 따른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애들은 주택 수 계산할 때 1세대 몇 주택 수하고 있냐 주택 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가산합니다. 그래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취득세 대상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택 수 계산할 때, 중과세 할 때 주택 수 계산할 때는 포함합니다.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한다는 거. 5번 동그라미 1부터 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주택 수익 계산해? 위탁자. 자, 그래서 올해 여러분 공부는 더 편해졌어요. 재산세나 종부세에서 신탁법에서 신탁한 재산은 누가 납세무자가 돼? 위탁자. 그리고 취득세에서 신탁한 주택은 주택수 계산할 때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위탁자. 요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5번 수탁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5번 정답.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를 보시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 중에서 중과 기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 옳게 묶은 것은 그랬습니다. 단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합유물,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입니다. 자, 보시면요.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자,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 이거 어떤 세율 정합니까, 여러분? 자기 거 그냥 자기가 나눠가진 거죠? 형식적 취득. 근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요. 그래서 표준세율, 취득록세에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자, 옛날에 취득세 과세하지 않았던 형식적 취득으로 과세하지 않았던 취득세 2% 비용을 빼야죠. 옛날 통합전에 2%를. 그러니까 여기 뭐가 남아요? 등기비용만. 그래서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어떤 세율 정한다?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입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지금 시험에서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표준세율은 그러면 표준세율은 몇 프로예요? 0.3식의 2.3%입니다.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표준세율은 그러면 표준세율은 2.3%고 이렇게 세율 특례 문제에서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또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적용되는 세율을 물어보면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에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표준세율은 0.3식의 2.3%. 여기서 중과 기준세율 2%를 빼니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몇 프로? 0.3%가 적용되는 거예요. 자, 어떻든 간에 어려울 거 없어요. 시험에서는 공유 농지를 분할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은 뭐 이런 식으로. 자,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표준세율은 물어보면 0.3식의 2.3%고 이게 세율 특례 문제에서 적용되는 몇 프로 세율이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적용되는 세율을 물어보면 적용되는 세율은 그러면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0.3%가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세율과 표준세율은 이걸 구별하면 돼요. 시험에서는 표준세율은 주로 이렇게 물어보고 또 세율 특례에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지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지만 구별하시면 되고 니은번 임시행장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 어떤 세율 정합니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임시건축물 여러 번 비교해 드렸어요.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는 뭐하고? 비과세고. 임시건축물 여러 번 정리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존속기간 1년 이내이면 비과세하고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그래서 임시건축물 사치성 재산 제외입니다. 임시건축물에도 사치성 재산이면 무조건 중과세입니다. 제외하고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는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는 이거 뭐하고요? 비과세고 얼마 있으면 쏟을 거니까 비과세고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시건축물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취득 어떤 세율 정합니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이것도 간주취득의 경우처럼 보는 거예요. 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평평하게 딱 밀어놨는데 여기에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면 토지 가치가 증가하겠죠? 그 가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간주한 간주취득처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하고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해증가, 차량 기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해증가,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다시요, 우리 간주취득의 경우 금방 봤다. 자,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거나 면적 증가 제외하고 건축물 개수로 가액 증가했거나 차량 기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거나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거나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같은 이렇게 간주취득의 경우 네 가지는 어떤 세율 정한다고요? 이거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되는 것은 니은 디귿 리을번이죠. 4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적용되는 경우와 중과 기준세율 적용되는 경우를 꼭 구별해서 섞어져 있을 때 곤란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9번 보겠습니다. 개인이 조정대상 지역 내 9번 문제를 보시면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을 다음과 같은 조건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이 옳게 연결된 거 그랬습니다. 우리 백선 특강할 때도 문제가 나왔었고요. 말 그대로 백선은 더 압축한 거니까 그때 백선 특강할 때도 나왔었고요, 문제가. 자, 우리 또 특강할 때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총정리 특강할 때도 비슷하게 있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조정대상 개인입니다. 지금 개인이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표준세율이 옳게 연결된 거였습니다. 시가 9억 8천, 신고가액 7억 5천, 시가 표준액 5억 5천이면 취득세 과세 표준은 어떤 것으로 해야 됩니까? 신고가액이요. 왜냐하면 시가 표준액보다 높게 신고됐죠. 원칙 취득세는 신고한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7억 5천이요. 그랬을 때 매매에 의해서 개인이 1세대 1주택을 취득한다. 아까 봤죠? 우리가 개인이 1세대 조동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1주택, 조동상 지역 외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는 낮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낮은 1에서 3%까지 취득세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럴 때 6억 원 이하는 몇 프로고?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복잡하죠? 자,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취득 당시 가격에다가 3분의 2억 원을 곱하고 여기서 3을 빼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백분율을 곱해요. 100분의 1, 백분율을 곱하는데 그러면 7억 5천일 때는 취득 당시가 7억 5천이다. 그러면 요거 자 억을 치우고 7.5 곱하기 3분의 2하고 3을 빼고 이렇게 하면 요거 계산하면 2가 나와요. 2%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딱 외워뒀습니다. 7억 5천일 때 유상거래로 주택 취득했을 때 7억 5천일 때 몇 프로? 2% 딱 외워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로 자 개인이 조동상 지역 내 1세 1주택을 취득했는데 그럴 때 취득 가격이 7억 5천이면 몇 프로다? 2%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맞고요. 9억 초과하면 3%고 6억 원 이하 1%고 6억까지는 자 7억 5천일 때 2%.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다. 암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상삼팔 1,000분의 28입니다. 상삼팔 이거고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1,000분의 28 그런데 여러분 절 보세요.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요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으면 12%로 중과세요. 12%로. 자, 근데 다만 조정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으면 12% 중과세인데 다만 1세대 1주택자 그러니까 증여하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자예요.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요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때 주택 딱 하나 있는 1세대 1주택자가 자신의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때는 중과세 안 해요. 12% 중과세하지 않고 일반 증여로 인한 취득세 세율을 정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여로 취득했다. 무동이 8, 1호. 비용이 사업자의 무동이 8. 일반인이니까 여기서는 무동이 8, 1호. 자, 1,000분의 35요. 즉 3.5%입니다. 그래서 무동이 8, 1호 1,000분의 35, 3.5%가 정됩니다. 즉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자, 금방
문제가 뭐를 물어보고 있어요? 표준세율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인물 분할론 위한 표준세율은 0,30에 03빵3 0,3이니까 1,000분의 23입니다. 표준세율은. 자, 주택을 신축했다 그러면 원시축이죠? 원시니까 원팔 1,000분의 28이 돼야 됩니다. 원시축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외우시죠, 여러분들. 취득세 표준세율 상삼팔 무동이파리로 왜 안 따라요, 여러분들? 다 같이 시작. 상삼팔 무동이파리로 U12십 원팔 03시계입니다. 그리고 주택을 유상거래 취득했을 때 조동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 조동상 지역 외에는 1세대 2주택까지는 취득가격에 따라 6억 원이야 1%, 6억 초과 9억 원이냐는 복잡하니까 7억 5천일 때 2%, 9억 초과면 몇 프로? 3%. 이건 꼭 반드시 기본적으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10번 문제를 보시면요. 10번 문제도 많이 틀리셨네요. 가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먼저요. 한번 1번 질문부터 봅니다. 비상장법인 설립 시 40%를 보유하던 주주가 설립일 이후에 다른 주주로부터 20%를 추가 취득하여 60%를 보유하게 된 경우에 60% 전체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네. 자, 우리 법인 설립 시에 주식 취득은 납세 의무 없죠? 네. 그런데 설립일 이후에 다른 사원이나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해서 자, 최초로 과점주가 되면 과점주가 된 날에는 지분율 모두 전체 과세하죠? 네. 60% 전체 과세하고.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법인 설립 시는 납세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3번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의 중과산세가 적용된다. 아까 제가 복습했었어요.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고 일반과산세 적용되는 경우,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단 회원권은 예외고, 또 간주 취득의 경우요. 토지 지목 변경,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이런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처음부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싹 포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나왔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간주 취득은 금방 우리가 복습했었어요. 간주 취득은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 면적 증가 제외고 건축물 개수로 가액 증가, 차량 기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은 어떤 세율 중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를 적용하고요. 이렇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는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는 부과되는데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인데요. 제가 시간을 착각했어요. 우리가 10시 반에 시작했죠? 10시 반에 시작한 거 모르고 강의하다가 연락이 하다가 좀 있다가 한 30분 강의하고 스트레칭 한번 해야지 그랬는데 지금 저 시간이 11시 반이라 돼가네. 자, 그래서 일단은요. 내 시간을 이게 다 시작하는 곳만 학원마다 다르다 보니까 10시 시작하는 곳이 있고 11시 시작하는 곳이 있고 해설 강의가 10시 반에 시작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헷갈렸습니다. 11번 문제는요. 잠시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한번 1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